중상고반 진행하고 있는 이승준 선생님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창성 선생님입니다. 중간에 이제 저희 관리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렇게 넘겨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중산고 무결점 더블 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조창성 쌤과 이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항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1번부터 10번 그리고 12번 단답형 1에서부터 3번 서술형 1번은 좀 평이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평이한데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희 기준에서 평이하다고 적었지만 쉽진 않았고요. 그리고 13번 이제 음수 제곱근의 성질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문제에서 특히나. 그래서 요것들 잘 좀 체크를 해서 다음 이제 시험 때 저희가 대비를 또 더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22문항이었고 거기에 서술형 2번하고 3번 문항이 계산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걸 고민하는 그 문항의 해석과 풀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시간에 서술형 풀이 과정을 적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2번과 3번 때문에 아마 변별력이 확실히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문항을 바로 받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저희 교재랑 저희가 준 자료에서 다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조건을 만족한 이차함수 추론인데 저희가 직전에 풀렸던 이런 그 오답 문항에서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5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겹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저희 학생들은 다 맞춰서 왔고요. 16번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항에 속하는데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자연수 조건, 나눗셈의 활용도 저희가 했던 이런 자료들에서 조금만 이제 기하적인 생각만 얹어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학력평가를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서술형 3번이 이거는 제가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차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에서 기하적인 해석을 되게 요구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차함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차함수의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추론이 되게 영역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에서 변별력을 주는 즉 킬러 문항들은 총 3개 정도로 제가 좀 볼 수 있었는데 16번 문제랑 2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다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은 모의고사 기조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그 아이들을 갖고 오되 이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훈련으로 그것들을 꺼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중상고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이제 기말고사를 조금 더 촘촘히 준비를 할 건데 중상고 기말 대비 핵심 시스템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중상고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완벽한 내신 교재, 그리고 실전과 동일한 16회 시뮬레이션, 그리고 중상고 11개년 기출 완벽 해부. 자세히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산고를 위한 맞춤형 자료를 따로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주로 쓰는 여업트릴 교재인데요. 이제 킬러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재예요. 그래서 문항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2번, 3번 반복하고 오답 정리를 한 친구들은 분명히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초반에 잘 못했던 친구들도 저희가 억지로 클리닉 부르고 이러면서 실력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기말 때는 더 오를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형도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해가지고 각 유형별로 어떤 킬러가 나오는지 이 킬러를 풀기 위한 도구는 무엇인지를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과 동일한 16회 시뮬레이션인데 그냥 포맷이 중상고예요. 시험지가 중상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16개, 단답형 3개, 그리고 서술형도 3문항을 이렇게 배치했고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학생들이 연습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나중 됐을 때는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다 풀긴 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하다 보니까 뒤에 두 문제 혹은 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진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 11개년 기출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다 레벨링을 했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해서 레벨 3는 완전 킬러급 문항, 레벨 2는 자주 나오는 유형, 첫 번째 레벨 1은 빠르게 해석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문장들로 저희가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였냐면 중상고는 반복되는 유형이 있어요. 반복되는 유형들은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출제가 되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중상고가 안 냈더라고요. 근데 그 문항이 24년도에 나오고 25년도에 나오면서 이렇게 분석을 확실하게 11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눈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학생들 이걸 바탕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중상고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상고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은요.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 이제 직보 때 맞춤형 자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11개는 기출에서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이 유형별로 뽑아서 저희가 만든 자료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학교에서 공통으로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그 프린트에 대해서 2배수, 많게는 6배수까지 해서 혹시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로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직반풀 여기서 굉장히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을 다시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맞아 떨어졌지만 이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저희 두 남자의 더블 케어는 이제 창성쌤이 이어서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저희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확신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릴 조창성입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수학교육 전공하고 지금 올해가 11년 차 된 것 같아요. 11년째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중상고 반은 이번 봄에 처음으로 런칭한 반입니다. 근데 11개년치를 어떻게 모았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상위권 연합반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반에서 중상고 친구들, 중동고 친구들, 뭐 숙명여고 모든 학생들의 상위권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연합반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반 수업도 하고 학교별 수업도 하니까 두 반이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학교반을 하니까 그 학교에 필요한 맞춤 요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합반에서 잠깐 자랑을 한다면 연합반에서 키워왔던 중상고 제 제자가 작년에 한양대 의대 합격하고 그랬는데 수시로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시 때까지만 해도 연합반에서 제가 있는 힘껏 케어를 열심히 제 딴에는 했지만 아무래도 뭐 숙명여고, 중동고, 희문고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중상고의 교과서만 따로 풀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상고 반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3월 말쯤에 4월 초에 이쯤 돼서 교과서를 한번 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과서만 싹 모아가지고 진도 나간 범위에서 교과서를 풀렸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되게 연합반에서 제가 가르쳤던 상위권 친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위권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풀리지 않았으면 틀릴 법한 교과서 문제들이 수행평가로 나오는 바람에 친구들 다음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왔다고 수행평가 이번에 다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제가 연합반과 비교했을 때 중상고 반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상고 반 교과서도 풀릴 수 있고 또 이번에 프린트가 주어졌어요. A, B, C반 상관없이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도 변별되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중위권 하위권의 레벨의 친구들은 앞장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문제들이 교과서랑 프린트거든요. 근데 연합반에서 중상고 프린트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변형 문제까지 다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문항에
두 개씩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최소 3번 이상 풀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완전히 다 풀었고 교과서도 완전히 다 풀 수 있었다. 이게 중상고반을 하면서 제가 확실히 연합반과 비교될 만한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2명이서 이제 얼마나 더 다른 반에 비해서 케어를 잘 해주느냐. 첫 번째로 숙제가 수학 실력의 최우선이거든요. 학교나 강의를 4시간 듣나 6시간 듣나 학생들의 수준 차가 극적인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극적인 변화는 혼자서 그것을 다지는 시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다지는 시간을 제가 저도 이제 10년 차쯤 되니까 학생들의 숙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모든 숙제 모든 문항을 학생별로 다 입력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숙제 70문제면 70문제 풀고 나서 채점을 한 뒤에 맞았으면 맞았다, 아니면 틀렸으면 틀린 채로 놔뒀으면 틀린 상태로 틀렸다, 아니면 본인이 틀린 걸 보고 고쳐서 고쳐냈다, 아니면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70문제 숙제로 내면 한 50번까지 하다가 중간에 이제 힘 떨어지거나 이제 학원 갈 시간 돼서 뒤에 20개 남기잖아요. 남기면 남기는 대로 그냥 아직 안 풀었음, 이렇게 해서 모든 문항을 4개의 분류로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그냥 단순히 오늘 숙제 검사합시다 해서 숙제 검사하고 너 몇 프로 했네 A, B, C 주고 끝나면 다음에 2차시 또 2차시 숙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단원에 못했던 못 마무리됐던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구축한 이 시스템은 직보 전주까지 야 너 1단원에 27번 아직 못 풀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선생님 저 그거 까먹었어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 교재가 정말 열심히 만든 만큼 학생들도 정말 거기에 열심히 풀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놨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보 전주까지도 교재 1권에 미흡했던 문제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풀게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한테 오면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냐면 이 친구가 아직 못 푼 문제가 있어요. 그 못 푼 문제가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풀었다면 학생들이 더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나 별로라서 너무 지저분한 문제라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풀었는데 아직 나만 못 푼 상태네? 이거는 최우선으로 오답해야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본인이 조금 더 거기에 동기부여 받아서 숙제 완료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33%가 맞췄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피드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려운 문제 중에서 잘 맞은 것들은 다시 잘했다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만 틀리는 일이 없도록 이게 내신 대비해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방학 때는 나만 틀리는 일이 없도록 보다는 방학 때 선행 나갈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지만 시험이 코앞에 오면 한 문제라도 득점을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틀린 일이 없도록 숙제를 한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모든 문항이 90%에서 100% 완료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래서 클리닉에서도 확인하고 그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수업 때 푸는 문제들이 숙제에서 풀게 될 문제를 미리 풀어요. 그 숙제에서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를 미리 수업 때 푼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데 풀 시간 주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듣는 건 제가 푸는 거라서 학생들이 자기 걸로 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지만 아무래도 너무 호흡이 긴 문제들은 제가 영상으로 링크를 바로 몇 분 몇 초를 찍고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이제 하면 친구들이 그걸로 2번, 3번 복습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래스에 수업 자료랑 복습 영상이 매 시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리닉을 매주 일요일날 하거든요. 저희가 선생님이 2분이다 보니까 클리닉 일요일 제가 1시 반 타임, 그리고 순윤쌤이 6시 타임에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약하다, 수학의 기초가 부족하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 또는 본인의 마음 또는 어머님의 마음 둘 중에 2분 중에 한 분의 의지만 있어도 일요일날 8시간까지는 선생님과 직접적인 개별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조교 선생님 운영하지 않고 제가 오롯이 3시간 반, 그리고 승윤쌤이 오롯이 3시간 반 전담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 시스템 하에서는 버티기만 하면 실력은, 성적은
저희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그럼 뭘 하냐? 그 주에 2차시 동안의 정규 시간에 일어났던 숙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에 나갔던 그 숙제들에 아직 고치지 못한 문제, 그리고 고쳤던 문제인데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남아있던 문제들을 그 순서 그대로 해서 오답 노트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줍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오답 노트를 하면 되고요. 2교시 때는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16개의 객관식, 단답형 3개, 서술형 3개, 중상고 포맷 그대로의 시험지를 정규 시간 한 번, 그리고 클리닉까지. 그래서 저희가 기말 전까지 한 24번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또 오답은 직전 보강 그 전주에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시험 문제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 시험에 아까 그 연계됐던 문제, 저희가 찾아냈던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서술형 채점까지 하는 요걸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중간고사 대비 때 아쉽게 클리닉을 못 와서 저희가 수업 때 일찍 불러서 이제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클리닉을 못 오게 되면은 저렇게 남들보다 한 회차에 시험을 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험에 대한 경험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머님께 상담드리고 해서 이번에 분기에는 시간을 조율해서 기말고사 때부터는 클리닉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에 참가하는 게 뭐 하루 빠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 수업만큼이나 빠지는 거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낮 1시 반 그리고 6시 두 타임이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모든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 유형이 정말 안 되어 있구나, 아직 그때 결석한 게 아직 커버가 안 됐구나, 끝까지 추적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든 학생들이 결손 없이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된 교재, 강의, 그리고 이 시스템까지 세 박자가 갖춰져 가지고 중상고 학생들에게 맞춰서,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캐치프라이즈처럼 준비 방식이 중간고사랑 같으면 결과도 더 나아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 방식이 달라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라이즈입니다. 이어서 다음 설명에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